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사업하는 이지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영광스럽게 평택에 6월 말에 이렇게 제가 스피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마침 저희는 독립했지만 또 마침 저를 리크루팅하신 저희 한성수 그룹장님이 와 계셔서 제가 좀 긴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 그러면 제 강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도구를 먼저 선택을 한대요. 그리고 그 도구가 줄 수 있는 만큼을 꿈을 꾸고 그 도구가 원하는 만큼만 배우고 성장을 한대요. 근데 꿈이 있고 진정한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살고 싶은 삶을 정한대요. 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도구를 잘 운영할 수 있게까지 배우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PM 사업을 딱 만 3년을 하니까 왜 성공한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다를지 그거를 저는 너무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넣었고요. 자, 사장님들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어떤 형태의 돈을 벌고 계실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봉급생활자가 많을 거예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18년 동안 봉급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영업을 많이 할 거예요. 저희 엄마가 지금 청주에서 자그마한 우육면집을 하거든요. 근데 엄마 보고 하루를 쉬라고 해도 엄마는 뭐냐면 안 돼, 오늘 쉬면 안 돼. 왜냐면 오늘 매출이 있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엄마를 하루 종일 고용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시간을 대신해서 노동 수입을 벌고 있다. 막 얘기를 하는데도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말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봉급 생활을 한 18년 했지만 매일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5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밤 12시에 퇴근해요. 근데 1년 연봉을 해봐야 7천, 마지막 퇴사한 날이 7천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측에 보시면 대부분 사업가라는 글자를 많이 썼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95%의 돈은 5% 사람들이 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년 6월에 독일 여행 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 사람들이 어때요? 비행기를 사서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만들어 갈까요? 아니죠. 세 번째 방법이 뭐예요? 우리 티켓만 사면 독일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투자가. 저희도 PM을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어디에 투자를 하잖아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권리소득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보면 이 현금 사보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볼게요. 마우스. 이번 영상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알고 보면 간단한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제품을 TV나 지명 광고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하여 비싼 TV나 지명 광고에 들어갔을 광고 비용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소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정말 쉬운 일이랍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추천인 제도 같은 것이죠. 내가 사용하는 좋은 제품을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그 주위 사람들이 회원가입 혹은 제품 구매 시 내 회원 아이디를 넣으면 추천이나 구매자 모두에게 포인트나 쿠폰이 제공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체 뭐야? 다단계나 피라미드 아니야? 사기성 다단계 업체들을 뉴스로 접하시고 네트워크 마케팅
마케팅의 피라미드성 구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한번 생각해보시면 모든 회사와 조직 그리고 군대도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회사에서의 과장님, 사장님, 과장님 같이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의 차이이죠. 대개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더 많은 연륜과 경력을 쌓아서 승진하듯이 네트워크 마케팅 또한 먼저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은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우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죠. 결국 광고의 방식만 다를 뿐이지 조직 또한 직급 체계는 일반 회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회사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 조직 체계적으로는 일반 회사와 큰 차이가 없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지만 일반 회사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으로 출퇴근하고 상사 밑에서 가불관계로 일하는 것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사장이 되어 그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는 승진을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 개인 사업이고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 실적만 좋다면 기관과 관계없이 고공 승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빠른 사람들은 단 1, 2년 안에도 억대 연봉을 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갑작스러웠던 코로나 사태와 같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성이 아닌 인증된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시장 소득과 인세 수입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 쉽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된 회사들은 다 안전성이 있는 회사니까 PL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이 돼 있거든요. 자, 사장님들이 현재 나이가 어디 있나요? 저는 PM 시작할 때 39살이었어요. 현재 지금 올해 제 나이가 42살이거든요. 네, 대부분 저는 저희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몇 살까지 살 거야? 했더만 그래도 요즘 100세 시대인데 120살까지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만약 퇴사를 안 했으면 60살에 은퇴를 하거든요. 그러면 120살까지 살려면 진짜 막말로 똥벼락 칠할 때까지 살아야 되냐. 건강하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60년 동안 우리가 은퇴하고 한 가구당 필요한 돈이 얼마냐면 300만 원이래요. 그러면 60년은 21억 6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사장님 한 달에 300만 원씩 적금하고 계신가요? 못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봉급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 적금 300만 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우리가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왜 PM을 해야 되는지 아마 여기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 남편도 선택 잘해야 되고 남편은 와이프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러면 우리 선택의 중요성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저는 이 6가지를 항상 강조를 해요. 첫 번째,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는지, 두 번째, 독점적인 아이템인지, 그리고 타겟층이 넓어야 되거든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한때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반복된 재구매인지. 이거는 저는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면 저 뒤에 제 마이 스토리가 나올 건데 왜 제가 이걸 이거를 꼭 선택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뒤에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25분밖에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선택한 돈이 PM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PM에서는 뭘 할까요? 연구, 개발, 생산, 회계, 업무, 반품, 배송, 물류, 워크인센터 지원,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회원 유통망 구축하고 제품을 어때요? 체험하고 홍보하고 고정 광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품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업자를 찾는 일이에요. 솔직히 우리 PM은 5명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가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쵸? 그러면 모든 90% 이상의 일은 회사에서 하고 나머지 10% 우리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자 그러면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김지호 여기 올라온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2006년도에 귀화를 했어요. 중국에서 귀화를 해서 삼성이라는 핸드폰 대기업에 취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통역을 저는 했거든요. 중국어 통역, 한국어 통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을 하냐면 중국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어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쯤에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저희 남편은 저희 첫사랑이에요. 왜냐면 이때 제가 23살 때 저희 신랑을 만났거든요. 신랑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저희 신랑이 저한테 권유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땡땡이었어요. 안땡땡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신랑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네트워크에 눈을 뜬 게 저희 신랑이에요. 저희 신랑이 안땡땡을 데리고 가가지고 안땡땡이 데리고 가가지고 저를 어때요? 거기서 네트워크가 뭔지를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을 팔아야 되나? 내가 우리 처음에 PM에 들어오신 사업자들 다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팔어? 난 팔 자신이 없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죠. 거절을 하면서 지금도 보면 제가 똑똑하잖아요. 근데도 저는 날씨는 정이 없어요. 어쨌든 날씨는 정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 H사를 간 거예요. H사에 저는 거기에 보면 클럽이 있었어요. 네, 클럽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10kg를 감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전을 본 거예요. 이게 살이 빠져?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쫄았죠. 그때는 남자친구다 보니까 여자친구 하자는 거 다 해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어때요? 퇴사를 하고, 10년 거의 다닌 회사를 퇴사를 하고, 이걸 차린 거예요. 그때는 파주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투자 많이 했어요. 이 앞에 기계를 사는 것도 몇백만 원이었고,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2년 7개월 정도 하니까, 어때요? 와, 매달 5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만 조금씩 늘었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신랑한테, 그때 남자친구였죠.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럼 나는 뭐 하냐면, 난 중국어 되니까 난 중국어로 물류를 해볼게. 화장품 물류를 해볼게. 하면서 네이버에 검색한 회사가 이 회사였어요. 검색한 회사가 이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면서 저의 위에 스폰서님이랑 미팅하고 이 회사 중국이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중국을 보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PM 같은 경우는 중국이든 어디든 전부 실적이 합산이 되잖아요. 이 회사는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매니저만 달성하고 저는 중국으로 갔어요. 그때 300만 원 제품을 갖고 중국을 가서 친구들한테 야 이거 좋다 이거 하면서 막 미용도 발바디도 해주고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저를 보고 이게 제품이 좋네? 그러면 들어올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실적이 올라도 합산이 안 되는 거야. 합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저는 어때요? 한국에 와서 또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300만 원, 400만 원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이렇게 새벽 일어나가지고 전단지를 돌려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그 선릉에 가면 모닝스쿨이 있어요. 저 여기 파주에서 다녔거든요. 네, 한 번도 빠짐없이 다녔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저 신랑하고 인생을 걸고 저희 인생을 걸고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저희 신랑은 원래 그 네트워크 비전을 봤으니까 와이프를 좀 성공시키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우야 너는 앞에서 네트워크 하고 오빠가 뒤에서 뒷바라지 해줄
해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진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성경 가서 강의 듣고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매출 올리려고 새벽 2시에 그 술집 아가씨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막 발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가씨들은 술 취하니까 카드 긁어 하면서 매출 올리잖아요. 네,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 거를 했는데 진짜 인생을 걸고 진정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때 보면 중국을 한 30분 정도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파트너들은 많이 성장해요. 중국에는 센터도 6개 열었었거든요. 근데 합산이 안 되니까 한국에 와서 또 매출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한 20일 있다 한국 열을 오면 300만 원 매출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PM을 보면 600포인트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쵸? 근데 저희는 3,000포인트였어요. 그러면 거의 400만 원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뭘 많이 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카드를 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카드비만 늘려나지. 그러면서 한 8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돌아온 거는 희망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제가 그만둘 때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서 그 거실에 누워 있었어요. 완전 폐인이 됐던 생활이었거든요. 저희 신랑이 집에 오면 막 저희 신랑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인생을 걸고 저를 지원했는데 빚만 남은 거예요. 저희 신랑이 개미회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파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게 빚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어때요? 폐인이 돼가지고 집에서 매일 그냥 폐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도중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장 2교대를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넓은 집에서 이렇게 쬐끄만 집, 주방만 보이는 이런 집까지 이사를 갔던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희망이 없는 생활을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 2021년에 1월 15일 날에 제가 PM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 당시 그 전에 우리 한성수 그룹장이 저한테 연락을 온 거예요. 혹시 PM을 아냐? 근데 그때 저는 알았거든요. 저희 아빠도 먹으면서 좀 어느 정도 아빠가 또 그때 암이었어요. 대장암 말기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준비를 하시라 그랬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나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정우 사장님이 전화 왔을 때 저는 진짜 의리로, 왜냐면 저희 한정우 그룹장이랑 저랑 같은 회사에 있었거든요.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동안. 근데 진짜 착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두말 없이 제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옷토식 가격도 없어가지고 옷토식도 미룬 적이 있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왜냐면 주머니에 돈 만 원이 없어가지고 살길 살이 있었거든요. 네, 1월 15일 날에 딱 정식으로 PM 사업을 스타트를 하면서 2달 만에 제 진원을 딱 보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사진은 진짜 주야만 하면서 딱 2시간 자고 청주 가서 막 리크루팅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2021년 5월에 PT 되고 8월에 SP 되면서 두바이를 남편하게 같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여태까지 저를 호한 그 선물로 퇴직을 해드렸습니다. 네. 박수해주셔야죠. 네. 제가 했고, 되돌아 보면 현재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딱 3년 됐거든요. 작년 1월이니까 현재는 모든 게 인사의 스폰서님한테도 감사하고 지금 되돌아 보면 저는 오히려 파트너보다 스폰서님한테 감사해요. 제가 제품이 없어. 저는 뛸 때 제품 액티 하나 없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소비자한테 다 주고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저는 안 먹은 적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지대 스폰서님은 한복기 사장님이거든요.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한복기 사장님이 그때 행사품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김지호 사장님이 열심히 뛰는데 제품을 잘 챙겨 못 먹을 것 같으니 제품 보내줄게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정 사장님도 그때 책자가 없었거든요. 저희는 제가 책자 살 돈도 없었어요. 막 책자도 100권씩 보내줬어요. 물통도 막 100개씩 보내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제 파트너 덕이 아니다. 저는 항상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그런 걸 해줘
내가 뛸 수 있는 총알이 생긴 거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와서 저는 제 A사의 스폰서님한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를 감사하냐면 저한테 내 턱이 뭔지 최고의 비전을 보여주신 분이 제 N사의 스폰서님이고, 두 번째 사진은 저랑 중국에 갈 때 사진인데 그때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마티즈라는 작은 차를 운전했거든요. 근데 딱 1시간 차로 비행기를 못 탈 뻔했어요. 중국 홍안 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 스폰서님, 인사 스폰서님 하는 말이 괜찮아요 사장님.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비행기 안 되면 다음 저녁 비행기라도 중국 가자고. 이 말에 저는 나는 이 스폰서님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또 인연이란 게 또 그렇잖아요. 제가 힘들어 보니까, 제가 실패해 보니까 모든 원망이 다 스폰서하는 데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새로운 경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함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N사 스폰서님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현재 제가 초창기 때 이 자리까지 와주게 해주신 우리 스폰서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현재는 우리 스폰서 왜 저리지? 우리 스폰서 왜 저리지? 하지 말고 이 자리 PT 되고 SP 되고 GP 되고 이럴 때 아마 스폰서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좋은 도구를 선물했기 때문에. 독일 PM 만나기 3년 전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독일 PM 만나고 3년은 저희 지역방에서 이번에 평택 지사로 저희 이사 왔거든요. 복층으로 이사 왔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말레이시아 시장을 개척해서 거기에 많은 팀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PM이 저희 남편이랑 저한테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독일 PM 만난 3년은 진짜 원서버, 원커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이번에 키오프 미팅 때 3명이 참석하는 키오프가 저희 16명으로 참석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좀 느리지만 많은 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오토십 숫자가 20개 이상이더라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PM 지속적인 성장, 오토십 수량을 보니까 4,500개 넘더라고요. 그러면 40만 포인트는 매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PM은 참 대단하구나. 이게 우리의 말하는 고정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모든 게 지금은 또 성장할 건데 이제 중국이 곧 오픈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1년 동안 저는 작년에 2023년 1월에 중국 가서 가자마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여권이다 보니까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8월에 2024년 8월에 다시 나왔어요. 여권 만드는 것도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펼치지 못했거든요. 여권이 없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올해는 2024년 이제 중국이 오픈하고 그러니까 저는 중국 사업에 한번 더 가서 한번 뛰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2026년 10월에 제 6대 포인트가 70만 포인트였어요. 근데 10월에는 100만 포인트가 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또 한 번 저희 윗대 스폰서님들도 감사하고 저희 파트너들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러면서 제 인생이 3년 뒤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장님들은 꿈을 꾸시라고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랑 저희 신랑이 개인회생을 하고 저는 누구를 한번 만나려고 하면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차가 중간에 멈춰요. 기름이 없어서. 그때 저는 휴게소를 잠깐 들려서 거기서 구급대를 불러가지고 목적지 가서, 그리고 톨게이트 비용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SP까지 갈 때가 톨게이트 비용만 300만 원이
들고 있더라고요. 네, 프로젝트 비용이 없어서 그냥 다녔던 아파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저는 항상 우리 PM을 저를 이렇게 간절하게 만든 게 뭐냐면 몸이었어요. 저랑 우리 신랑은 진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같으면요, 이런 상황이 쉬웠어요. 생각해보세요. 바지야, 그런 방이 사이가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저희 너무 탈출하고 하고 싶었고, 또 저는 교포잖아요. 교포니까 우리 교포분들이 진짜 진정한 이 피해 법을 가지고 진짜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들인지 식당에 일하는 언니분들이 이 피해 법을 가지고 한국에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원 피해 사업을 선택을 했으면 집중해서 3년 뒤에 지금 3이 아니라 지금 3이보다 20번 이상의 행복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사장님들은 모든 게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원망이 많았어요. 모든 게 원망이 많았거든요. 신랑한테도 왜 내 폰을 알려줘가지고 왜 내 폰을 알려줘서 내가 이렇게 잘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게 만들고 왜 내 폰을 이런 비전을 알려줘서 저를 힘들게 했냐. 저는 신랑한테 원망이 많았어요. 근데 이 도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또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진짜 PM을 선택했고 이 PM이란 도구를 선택했으면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이 PM은 무조건 되는 사업이고 저같이 돈 하나 없는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성공 스토리를 얘기해줄 수 있고 지금 삶에는 연말하고 3년 전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가족들한테 우리가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지금은 전에는 신랑하고 살면서 한 번도 신랑 친척들한테 밥 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가족들한테 밥을 사주니까 놀라시더라고요. 한 번도 밥을 안 사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밥을 사주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냐고. 저희 신랑 얼굴은 항상 가족 모임 가면 어땠냐면 칙칙했어요. 웃음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 가족 모임을 가면 활짝 웃는 모습이 저희 형님이 반에서 내내 하는 사업이 뭐냐,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제품을 드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PM이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할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저는 중국에서 대학 나오고 한국에 와서 동상생활을 하면서 진짜 한마디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멋지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슬럼프 가는 사장님들 계실 거예요. 여기 잠깐 추첨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